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정책 토론 대상이 아니라며 제주도가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콘도 계약이 취소되고 면세점 손님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복지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데다 전시성 홍보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고위회에서 나왔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주역들이 축구 꿈나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겠다며 제주를 찾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중산 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도정 정책 토론이 무산됐습니다. 민간업체 개발 사업은 정책 토론 대상이 아니라는 게 제주도의 판단인데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규명하겠다며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청구한 도정 정책 토론. 주민참여 조례에 따라 유권자의 3%가 넘는 도민 3,0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률 자문 결과 오라단지 개발 사업은 정책 토론 대상인 제주도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주도의 주요 정책 사업의 이 한계가 제주도가 주체가 돼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범위에 한정하는 것이고 개인이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에까지 포함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제주도의 결정이 협치를 완전히 포기한 선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문제 등은 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데도 정책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조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공적 자원이라고 특별법에 명시된 바가 있는 이 지하수 문제 그리고 6만 명이 상주하는 그런 거대한 하나의 도시가 생기는 건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제주도민 전체에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요 정책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은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상식밖의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정 정책 토론을 다시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오라 관광단지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한류 연예인 출연을 금지하는 등 보복에 나서고 있는데 제주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콘도 구매 계약을 취소하는가 하면 면세점 손님이 줄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산간 지대에 들어선 140여 채의 콘도미니엄. 중국 자본이 투자한 유원지 개발 사업입니다. 내년 봄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지난해 콘도 120채를 분양받았던 중국인들이 최근 44채를 취소한 겁니다.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취소가 됐습니다. 불안한 감에 취소한 겁니다.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예. 现在中国可能没有明确的规定说不可以进行广告，不可以说 중국인을 겨냥한 부동산 개발 사업뿐 아니라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관광업계에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18만 6천 명으로 2년 전보다 4.5% 늘었습니다. 체류 시간이 평균 6시간에 불과한 크루즈 관광객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루즈를 빼면 항공편으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68%나 감소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면세점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1월 달은 10월 대비 매출은 약 18%, 입점객은 22% 정도 줄어서 지금 중국 정부의 어떤 규제 부분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업계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관광시장 다변화 등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대한항공 제주지점장 인사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오늘 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지난 6월 대한항공 사장에게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근무하던 최순실 씨의 측근인 고영태 씨의 친척 고모부장을 제주공항지점장으로 발령해달라며 청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또 제주공항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고 씨가 사내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고 퇴사하자 안 전 수석이 구명 요청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하면 야당이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민들은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폐기하고 분산시켜 새로운 체제인 제7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복지 예산 비율은 전국적으로 하위권인데다 전시성 홍보 예산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성 기자입니다. 새해 제주 지역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9%대인 8,500여억 원, 전국 평균 25%보다 훨씬 낮은 최하위권입니다. 전국 평균은 한 148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제주는 1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예산을 선심성, 낭비성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복지사업별로 홍보비를 편성해 놓고도 관련 부서별로 또다시 홍보비를 중복 편성했다는 겁니다. 각 과마다 사출 근거도 없이 홍보 예산을 또 5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 이런 게 낭비성 예산 아니고 뭐예요? 도민들이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읍면 지역 요양시설의 인력 수급난이 심각한 만큼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다 제주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 지역 요양원은 문 닫아야 됩니까? 인력 수급이 어려우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 그 시설의 책임이다. 한편 황용해 제주보훈청장은 제주시 오라동의 지역 유림 추모 행사와 관련해 독립유공자가 아닌데도 애국지사를 사칭했다고 발언했다 도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시가 이달부터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로 제한했던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간을 종전대로 24시간 배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제주시는 학교 급식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버릴 수 없고 야간에 노약자들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쓰레기의 배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제주에도 여고 축구팀이 창단됐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들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보도에 김찬년 기자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선수들이 14년 만에 다시 뭉쳤습니다. 상대는 3년 전 창단된 제주 유일의 여고 축구팀. 패스가 번번이 여고생들에게 막히지만 경기장에는 환호와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골이 터지자 기쁨의 세리머니를 펼칩니다. 국회의원 축구팀 미드필더 출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선수로 나섰습니다. 앞으로 이제 힘든 훈련이 많을 텐데 이렇게 선수들도 와주고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힘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를 찾은 전 국가대표 선수들은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만든 팀 2002. 한국축구연맹의 신생팀 지원이 끊기면서 제주여고 축구팀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은 겁니다. 선수단은 미니 축구 게임을 열고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학교 축구부 자체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사실 알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면서 그런 힘을 얻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더욱이 이번 친선 경기는 내년 제주에서도 열리는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 도심의 건물 높이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 모임은 서귀포시 중앙로터리 일대의 고도 기준이 최고 40m에서 45m로 완화되면 대형 건물이 들어서 재래상권이 위축되고 교통 혼잡과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사전 홍보도 없이 도시계획을 바꾸고 있다며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제주시 회천동 쓰레기 매립장 폐목재 야적장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1시간 만에 저녁 6시쯤 완전히 진화됐는데 소방당국은 목재가 썩으면서 생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6일에도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제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불법으로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목 생산업체 공장장인 53살 임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전자파 건조기를 이용한 방제 성능을 실험한다며 제주시 오등동의 소나무 제선충 감염목 파쇄 현장에서 소나무 170여 개를 조천읍 신촌리의 제재소까지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귀포시 일부 간부 공무원이 공개 모집으로 선발됩니다. 서귀포시는 내년 1월에 실시되는 상반기 정기 인사부터 4급 국장에서 6급 담당까지 일부 직위를 내부 직원을 상대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실적과 직무 수행 계획을 평가해 적격자를 확정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